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에 1971년에 입학해서 1975년도에 졸업한 전기 3회 졸업생 전희종입니다. 오늘 2023년 전기공학과 총동문회에서 전기총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동기들의 한평생 살아온 발자취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그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어떻게 그 제목을 잡아봤느냐면은 숭실전기 71회 이렇게 우리 모임의 대표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동기들의 모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부제로는 상도동 50년 지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는 뜻이 되겠죠. 50년이면 강산이 5번 바뀌었을 겁니다. 자, 강산이 5번 바뀐 그 내용을 아주 이제 압축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올릴 내용은 크게 따지면 한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입학했을 당시 그 재학 시절의 어떤 그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우리 전기공학과는 졸업생들 모임을 연례 행사로 가지고 그 5월 달에 체육대 그리고 10월 달에 홈커밍 데이를 2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졸업생들의 모임을 가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7일에 자체 동기들끼리의 친목을 위해서 모임은 1년에 2번씩 봄나들이, 연말에 송년 모임, 그리고 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해외 나들이도 우리는 동기생들끼리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우연히 학교에서 주관하는 동문 후배 장학금이라는 그 모임에 우리 동기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 학교 졸업생들의 행사, 우리 자체의 모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971년도 숭실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캠퍼스가 빈약했죠. 제2공학관 1층이 전기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숭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었습니다. 당시 전기과는 교수 3분, 조교 1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우리가 학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전기공학과는 어떤 규모였느냐면은 전기공학과는 1969년도에 7월 1회 선배들이 들어와서 3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회 중에서는 11명이 73년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기는 71년도 입학을 해왔는데 3회가 됩니다. 30명이 입학해가지고 75년도에 19명이 졸업을 합니다. 나머지 차이는 군대 간다든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54회가 되겠는데 입학이 116명, 약 4배 커졌죠. 졸업생이 131명, 약 7배 증가됐고 교수가 3명에서 우리 때 3명에서 17명이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조교도 1명에서 10명이나 됩니다. 어쨌건 엄청난 규모의 지금 그 전기공학부가 되어 있죠. 지금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때 학창시절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찾지 못했어요. 하도 50년 전에 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몇 장밖에 못 찾았는데 아마 이때가 2학년 2D가 8당 발전소입니다. 견학 갔던 시절이 되어 있고 요거는 4학년 시절에 수업 땡땡이 까고 그 수업 안 들어가고 아마 낙성대 그냥 놀러가서 바람 쐬러 간 기억이 납니다. 특히 4학년 동안에 우리 동기들이
가장 머리에 남는 행사가 이 수학여행이라 그래도 그 당시 수학여행이 제도적으로 없었어요. 그냥 중간고사 끝마치고 무단으로 일주일간 그 빠지면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교수님들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설악산으로 떠났는데 설악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설악산을 영하 20도가 되는 이 대청봉을 넘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오색이라는 동네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없이 지났다는 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그런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하여튼 전부 꾸밈없이 4년간을 즐겁게 다녔습니다. 4년간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드디어 1974년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진,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19명이 사진을 찍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명동 한일관에 가서 교수님, 돌아가신 박춘규 교수님, 이보 교수님 모시고 그 환회를 하고 이제 드디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군대 갔다 와서 3년 뒤에 다시 만나자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3년 뒤에 만났는데 그 3년 뒤에 만나는 멤버가 지금까지 지금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19명 중에는 뭐 미국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뭐 어디 연결이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15명이 19명 중에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매일 축구만 하고 놀았던 친구들이 그래도 교수가 5명이나 나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교수가 5명 나오고 또 김기호 친구는 한전에 인천지점에 전력본부장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영종도 인천공항 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 시화공단 전부 전기를 총 책임지는 그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뭐 이대중 친구는 건설회사의 전기 파트의 엔지니어들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초대회장을 했고 한전의 상무로 이제 은퇴했죠. 또 특히 장주식 친구는 한국코레일 유통 사장을 했습니다. 한국코레일 유통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울역에서부터 전국 철도 역사에 유통을 총괄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정병목 친구는 삼성 SDI 부사장이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삼성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기타 황영식 친구는 벽산전기, 벽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마치고 그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매일 모여가지고 축구 나오고 놀러만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그래도 전부 사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 갈 길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이 멤버들이 졸업하면서부터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학교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월 달에는 학교에 모여가지고 선생의 날 행사하고 겸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이 전부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보 교수님이 뭐 선서도 받고 졸업생들끼리 축구, 배구, 뭐 줄다리기 이런 걸 하면서 놀고 막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루를 즐깁니다. 임명국 교수님이 계시네요. 따님이 있고 여기는 내 딸이고 지금 다 40 넘었죠. 나이가. 여기는 우리 대표 스피커 대변인 장주식 코레일 유통사장 홈커밍 데이 때 후배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 딸내미네요. 다 지금 40이 넘어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졸업 후에도 학교하고 인연을 계속 맺어옵니다. 맺어오다가 매년 이렇게 2번씩 맺어오다가 그 뭐 꼭 정기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생활이 좀 그립고 생각이 나고 이러면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캠퍼스에 와가지고 뭐 하루 즐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얼굴을 지금 이게 전데
지금 이 얼굴하고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내 얼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어쨌든 강의실도 가보고 도서관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심심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학교 한번 투어도 해보고 옛날을 기억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퍼스하고는 계속하다가 드디어 2009년 이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개교 기념실에다가 정기과 40주년, 우리가 69년도에 1회를 받았으니까 2009년이면 정기과 4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졸업한 지 34년이 됩니다. 이때 그 과학관 경남관 지하 1층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구에서 뭐 이런 데서 하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행사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2009년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전부 좀 각박해지니까 학교 모임에 거의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모임 장소에 우리 동기만 이렇게 앉아있고 졸업생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또 대표가 나가서 뭐 학교 회상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행사가 쓸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문 앞에 나서면서 길 건너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학교 행사는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의 좀 자조적인 이야기라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는 오지 말고 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 참여하자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후배들한테 물려준다고 했지만 사실 뭐 물려줄 것도 없지. 그 이후에 행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행사는 34년 동안 계속 매년 참석하다가 이제는 뭐 학교 행사는 그만하고 우리 고유의 모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졸업 후에 매번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모임을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송별회, 송년회,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인천 송도 호텔 같습니다. 그 전부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그 송년 모임 같은 걸 하고 또 친목을 서로 그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번씩 만나는데 우리가 봄에는 전부 나들이 갑니다. 그럼 나들이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오는데 참 재밌죠. 근데 하도 많이 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 아마 여기는 내 생각에 뭐 고창 같기도 하고 뭐 어디 그 춘천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때부터 그 봄에 되면은 그 당연히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놀러를 다닙니다. 여기는 대구에 우리 전병복 삼성 SDI 부사장이 은퇴하고 살고 있는데 그 대구에 어떤 그 작품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축하도 할 겸 우리가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전도 하고 뭐 대구에 근교 갔다가 팔공산에 갔다가 뭐 하루 또 자고 올라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그 보면은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뭐 봄나들이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만나가지고 어디 우리 맛집 탐방하자 해가지고 뭐 인천 앞바다도 가보고 뭐 여기 보니까 삼척까지 가가지고 곰치란 것도 먹어보고 여기는 아마 남한산을 같기도 하고 여기는 석촌호수 뭐 일식집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그 서로를 알게 됩니다.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리가 튼튼할 때 등산도 하자 그래가지고 백두대간도 가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 영종도에 그 김기호 전력 지적부장이 본부장이 그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당에서 찍었는데 야 내가 그 당시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화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얘는 이대중 친구 뭐 전부 동안이었습니다. 있잖아 얼굴이. 이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전부 70이 넘은 아주 어찌 보면은 기운이 없는 노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어디 뭐 태백에 시장이 멋있다면 그 시장도 놀러 가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성각진 교수가 그 강화도에 별장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하루 또 놀고 온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또 임병국 교수가 은퇴 후에 수안보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전부 놀러 가서 하루 놀고 오른쪽에 그 수안보 온천에서 하루 자고 올라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여기는 문경 세제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게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전원 참석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대구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2008년도에 그 우리가 그 3학년 때 전기기계 실험실에서 동력실에서 우리 졸업하고 30년 뒤에 전부 부부간에 해외여행 가자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졸업 후 33년이 지난 2008년도에 그 2008년도에 상해를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시간대는 10명이 부부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상해 4박 5일인가를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가보니까 그 집안에 그 집에 부인들이 엄청 좋아하더군요. 지금 뭐 이런 데 가서 처음으로 그 흔히 말하는 북한 식당 가서 뭐 밥도 먹어보고 뭐 발 마사지 요즘이야 뭐 한해 빠졌죠. 그렇지만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뭐 그 임시정부 청사 이런 데도 들러보고 즐겁게 그 해외여행을 하고 2008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뭐 해외여행 가니까 정말 재밌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일본 규슈 여행도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계림 여행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인가요? 학교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시작했느냐면은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보자. 후배 장학금 제도란 걸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교 기념일 그 개교 기념 그 횟수만큼 장학금을 내자. 아마 이때가 121주년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121만 원을 그 장학금 모금을 하자. 물론 개인별 모금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이때만 해도 벌써 다 산업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개인은 할 수 없고 우리 모임에서 갖자 해가지고 14명이 이 후배 동문 장학금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처음에 박재세 우리 동기가 와서 지급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상도시장 학교 앞에 가야성 뭐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은 이런 데서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배 장학금 모임에 우리 동기들이 처음부터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꼭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런 인사를 내가 하라고 꼭 그 지도를 하고 학생들을 그 졸업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문 장학금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의의가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10만 원씩 작출하면 14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125만 원 이렇게 이제 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촐하게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한 번은 아마 재작년 같습니다. 재작년에 이 모임에서 갑자기 나보고 좀 친일학번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이 지나온 50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후배 장학금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다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은퇴했는데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형편이 잘 안 되는데
1인 10만 원씩 capture해가지고 지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기분이 저도 그 친구들한테 엄청 고마웠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다 작년에 뭐지 125주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125주년에 우리 또 125만 원을 만들어서 그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숭실대 장학회 이사장 아마 75학번 기계과의 75학번 신영복 이사장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엄청난 장학금을 지금 쾌척해 주셨는데 이분이 모두 발언해서 이 장학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갑자기 정기과 7일의 선배들의 그 노고를 고마워한다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도 그때 학교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임을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작년에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해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또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대방동에서 12월달 역시 대방동에서 그 모임을 뭐 서울에서 시간 되는 사람만 모이자 해가지고 참 이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거동이 불편한 친구도 있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작년 모임을 가지고 나서 느낌은 대방역 앞에 뒷골목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시장 안에 중국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보면은 짜장면 값이 얼마냐면은 4,500원이야. 한 그릇에. 아마 숭실대 정문앞보다도 값이 더 쌉니다. 이런 아주 좋게 말하면 소박하고 초란 집에서 이렇게 짜장면 뭐 소주 먹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소로 하고 보냈습니다. 제 얼굴인데 완전히 변했죠. 정철진 사장 얼굴, 장주식 사장 얼굴 보니까 너무 세월이 흘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날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전부 오래 살자 건강 이야기나 하고 이랬습니다. 뭐 인생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날 7명이 17만 원을 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이 17만 원 가지고 서로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담소를 했던 이 사람들이 원래 또 각자 10만 원씩 capture 해가지고 장학금에 참여할 겁니다. 정말 손주들 용돈도 잘 못 주면서 그래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또 쾌척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최근에 모임을 만났고 올 봄에는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은 또 봄나들이를 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 모임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존속할 거니까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대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거 6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얼굴 비교해보라고 우리 카톡에 사진을 올렸더군요. 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이 지금 지속되어 있고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정기과 총 동문회에서 우리 7일 학번들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희는 저희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게 50년 지기의 보람은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것이다. 후배들한테 기감이 될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학교 다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동문회 같은 이런 모임은 원체
각박한 세상에서 유지하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숭실당 내에서는 정기과는 동문회 활동, 동문 간의 어떤 유대 상당히 앞서서 잘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자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가 잘 되고 졸업생 모두가 잘 되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 전기공학부의 그 위치가 바로 앞으로 동문회 활성화도 되고 졸업생의 개개인의 행복도 가져올 겁니다. 최근에 우리 전기과 현실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교수님들하고 또 관련되는 졸업생들 학교 문제에 좀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막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지금까지 온 우리 7일 학번들의 인생살이를 아주 1, 20분 만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